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와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와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와인, 알코올이나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와인 회사의 세일즈 직원으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단계이고, 그리고 와인 애호가로서의 입장이 아닌 와인을 파는 세일즈로서의 어떤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와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의 많은 분들보다는 와인을 이렇게 시음하거나 테이스팅할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면서 또 어떤 시장, 와인 시장이나 어떤 마켓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공부하는 중에 이제 초보죠. 이제 와인 초보로서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와인이란 술은 과연 어떤 술일까? 왜 전 세계 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 집착적인 그런 집착을 보이는 그런 수집가들도 있고,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로만의 꽁띠 뭐 이런 와인은 뭐 자선 경매쇼에서 뭐 몇 억에 이렇게 낙찰되기도 하고 거래되기도 하는,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5대 샤또라는 프랑스 와인의 5대 샤또라는 것 중에 하나의 마고가 있는데, 샤또 마고가 뭐 한 병에 도매가로 800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매가로 하시면 미국에서 아무리 싸게 산다 그래도 샤또 마고 한 병이면 뭐 1,500불 이상 한 병에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빈티지가 이렇게 뭐 굉장히 포도 농사가 잘 된 포도의 질이 좋은 그런 빈티지에서 만들어진 와인이다 그러면 그 가격을 더 훨씬 올라가게 되죠. 와인 과연 어떤 술일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요, 와인은 좀 특별한 그런 매력이 조금 있어요. 그 매력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와인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술이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술자리에 모여서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나누면서 추억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것들은 뭐 모든 술에도 가능한 그런 이야기겠지만, 와인은 특별히 이제 그 포도를 재배한 그 빈야드, 포도 농가에서부터, 그 땅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와인이 변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도가, 그래서 포도의 종류대로 와인의 종류가 많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섞죠. 블렌딩을 하게 돼서 뭐 여러 가지 구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맛들과 향과 맛은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와인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밭에서 자랐느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양조를 했느냐, 그리고 뭐 오크통에 숙성을 했느냐, 아니면 요새는 시멘트 숙성, 시멘트 탱크 숙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탱크 숙성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와인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돼서 뭐냐면,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면 오크 향이 좀 진해요. 오크 향이라는 건 가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향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오크 나무에서 숙성된 나무에서 나오는 독특한 그런 향들이 있어요. 가죽 향을 비롯해서 버섯 향, 아니면 뭐 허브 같은 그런 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에서 숙성한 거는 이제 미네랄 같은 그런 독특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향들, 어떤 밭에서 재배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느 해에 얼마만큼 태양을 받아서 어떤 포도로 만들었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제조했느냐, 그리고 어디에 숙성했느냐, 그리고 병에 담겨서 그 병에 담긴 병입한 이후에 숙성이 언제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그 밭을 가꾸고 토양을 가꾸는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스팅을 할 때 이제 와인 메이커들이나 아니면 와이너리에서 직접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밭이 어디에 있느냐, 높이 있느냐, 낮은 데 있느냐, 밭이 덥느냐, 더운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추운 지역에 있느냐,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 그 밭을 일굴 때 이야기,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짤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양조한 양조자가 어떻게 와인 메이커가 됐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이야기가 있는 술인데, 또 그 이야기가 의미가 좀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와인은 기존의 다른 술이랑은 조금 다른 게, 와인은 일단 오픈을 하게 되면 코르크, 요새는 뭐 코르크 막이 트위스트 하는 병막에 하는 와인들도 있는데, 어떤 와인이든지 일단 오픈을 하게 되면 2, 3일 정도가 지나면, 뭐 좀 민감한 사람은 그 다음 날도 바로 변화되는 걸 느끼는데,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맛이 변해서 와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휘발성이라기도 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맛이나 이야기의 한계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는 거죠.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시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시적인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와인은 굉장히 이야기가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바에서는, 왜 한국에서 와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와인바 같은 데서 혼자 앉아서 이제 와인의 맛을 음미하고 향과 맛을 음미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와인의 어떤 세계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더 와인을 더 가치 있고 더 즐겁게 즐기는 방법은 여럿이 모여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와인을 즐기시는 것이, 와인이 담긴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와인은 즐기실 때에는 혼자 이렇게 앉아서 우수와 낭만에 차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적어도 한 두셋 이상이, 특별한 사람분들 두셋 이상이 모여서 와인의 향과 그리고 맛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즐기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와인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와인이라는 술이 가진 매력 중에 한 가지, 이 와인은 이야기가 있는 술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와인의 여러 가지 측면들, 그리고 와인에 대한 오해들, 혹은 와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음주 문화를 더 올바르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